이보세요, 박정수 여사님. 무슨 자격으로 15년이나 지난 죽은 딸의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 안 앉힌다 그런 간섭을 하시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고 체면이고 집착이에요. 이제 와서 전 장모랍시고 나서서 누굴 품에 안아야 하고 누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주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박정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술도가 마당 한복판에서 박정수와 공주실이 정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한 전 장모 대 현 장모의 기싸움이 아니었습니다. LX 호텔 안주인 자리를 둘러싼 진심과 자존심이 얽힌 살벌한 격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 여사의 굳게 닫힌 마음을 뒤흔든 건 예상치 못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정수 여사는 마광숙이 정말로 LX 호텔의 안주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지켜보는데요. 하지만 같은 시각 술도가에서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마광숙이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상처를 품은 모정과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 이 전쟁에서 끝을 보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장모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편 햇살이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독수리 술도가 앞에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박정수 여사였습니다. 정갈한 옷차림과 각 잡힌 구두, 냉정하게 굳은 표정이 그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박정수 여사는 한참을 정문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조용히 마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더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그녀는 다짐이라도 하듯 또박또박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편 술도가 마당 안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술동 옆을 오가며 작업 중이었고 구수한 막걸리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여사는 향긋함 대신 불쾌감을 표하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막걸리 냄샌가? 기껏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한테 내 손주들 인생을 맡긴다고. 어림도 없어. 때마침 마당을 지나던 공주실이 고개를 돌려 박정수 여사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려니 생각했지만 잠시 눈을 가늘게 뜬 뒤 곧 깜짝 놀라며 다가옵니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우리 LX 호텔 에스테틱에서 만난 적 있죠? 박정수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그때 그 에스테틱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실은 반가움을 표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뵙다니 반가워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정수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쪽이 마광숙 씨 어머님이시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동석,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공주실의 미소가 잠시 멈춥니다. 이내 눈을 크게 뜨고 박정수 여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한 회장 장모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박정수 여사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전 장모죠. 제 딸이 한동석 씨의 전처였습니다. 한서방이 15년 전에 사별하신 건 알고 계시죠?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주실은 애써 미소를 머금으며 응수했습니다. 알다마다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인연은 인연이지요. 어쨌거나 저희 광숙이랑 한 회장이 지금 연애 중인 건 아시죠? 뭐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박정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술도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마광숙 씨도 참 답답한 구석이 있더군요. 공주실의 눈빛이 순간 번쩍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정수 여사는 말끝을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여자가 제 사위 곁에 앉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런 여자요? 공주실의 음성에 미묘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감정이 일렁였지만 공주실은 일단 반문했습니다. 지금 광숙이를 막걸리집 저런 딸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정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사실이잖아요. 연애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제 사위가 LX 호텔의 대표예요. 그런 사람 옆에 설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광숙 씨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요. 두 사람 만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결혼은 반대입니다. 그 말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딸 좀 말려주시죠. 다 큰 성인이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나요? 공주실은 분노를 누르며 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만한 깜냥이 못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보세요. 우리 광숙이는 결혼하자마자 팔자에도 없던 독수리 술도가를 살려냈다고요. 다 죽어가는 독수리 술도가를 지혜롭게 살려낸 장본인이 바로 우리 딸이에요. 내 딸을 얼마나 지켜봤다고 다 아는 척 나불거리는 겁니까?
박정수는 말이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며 답했습니다. 내 딸은 고생만 하다가 떠났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LX 호텔 안 사람 자리가 고작 양조장 대표랑 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한 시집살이 다 견디고 꽃다운 나이에 고생만 하다 떠난 내 딸만 억울하지. 박정수의 당당함에 공주실은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이보세요. 사별한 지 15년도 더 넘었습니다. 솔직히 전 장모가 여기까지 와서 따질 일인가요? 두 사람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진지하게 만나겠다는데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서 당신이 참견할 일이냔 말씀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꽉 막혀도 한참 막힌 분이시네요. 순간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공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적잖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요.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네요.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의사 전하고 돌아갑니다. 따님께 더 이상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공주실은 천천히 박정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정수 여사님.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몫이 있어요. 제 목 다하고 떠난 딸의 자리를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떠난 딸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한서방은 15년 동안 내내 독수공방하며 외롭게 보냈어요. 이제라도 발목 좀 놔주세요. 박정수는 굳은 얼굴로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주실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자리를 봐야지 그 사람의 겉만 보고선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 딸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납품을 마치고 돌아온 마광숙은 둘 사이의 냉기를 감지하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공주실은 조용히 마광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광수가 들어가자. 더 이상 이분께 시간 들일 이유 없어. 멀리 못 나갑니다. 이만 조심히 돌아가세요. 박정수 여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걸음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흔들린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술도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박정수 여사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무례하고 어이없다는 생각과 함께 수십 가지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주실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말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 역시 격을 따지고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인 민서도 그 품격을 지키려고 힘들게 버티다가 떠났는데 남의 집 귀한 딸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수는 차에 오르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을 남의 체면을 지켜주며 살아왔고 그만큼 자신의 체면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체면이 뭐라고 이토록 누군가의 인생을 꺾는데 사용해야 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정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지. 마광숙이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술도가 대표이자 사별의 아픔을 겪은 평범한 여자였죠. 하지만 마광숙에게서 느껴졌던 단단함과 무언가를 버텨낸 흔적들은 박정수 여사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나 시선을 끌게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마광숙 씨가 사람을 품는 방식에서 따뜻함을 나도 분명 느꼈어. 하지만 그 자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박정수는 부끄럽게도 그 감정을 감춘 채 계속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딸 민서의 빈자리를 누구에게도 허락할 수 없어서인지 그건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여간 공주실 그 여자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고개를 떨군 박정수 여사는 손끝을 맞잡으며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반대만 하고 도망치듯 밀어내는 건 내 방식이 아니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마광숙이 정말로 LX 호텔의 안주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 이름 석자를 호텔의 명단에 올려도 부끄럽지 않은 인물인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판단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광숙 씨,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죠. 지금까지는 내 딸 자리를 뺏는 사람으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LX 호텔의 며느리 후보로. 아니, 진짜 안주인감인지 아닌지를 직접 시험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박정수 여사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는 온종일 소란했던 흔적이 가라앉은 채 조용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와 딸의 마음은 통하는 걸까요? 마광숙은 방 안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방문 앞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공주실이 문가에 섰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 공주실은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마광숙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공주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냥 단순한 반대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오늘 그 눈빛을 보니까 뭔가 결심하고 온 사람이더라. 그건 단순히 내 딸이 더 낫다는 감정 이상이야. 마광숙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주실은 딸의 손등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광수가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엄마는 그게 더 걱정이야. 마광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정말로. 애초부터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걸.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심은 통하겠지. 공주실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진심으로 하는 거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엄마. 근데 나 도망치고 싶진 않아. 사람이 사람한테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 그리고 나 동석 씨 놓치기 싫어. 공주실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다가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하자. 아무리 누가 뭐래도 넌 너답게 있어. 비굴해지지 말고 굽히지도 말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엄마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해. 마광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집에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면 엄마는 2번 다시 그 집 문턱 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딸을 그런 대접 받으려고 키운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딸을 지키고 싶은 어미의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너무 걱정 마. 나답게 잘해볼게.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광숙의 가슴속엔 묵직한 결심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 남았습니다. 한편 공주실도 같은 엄마로서 박정수 여사의 마음을 전혀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난 세월 쌓인 서름이 이제야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주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허전했으면 그럴까. 어쩌면 나라도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광숙을 향한 그 날선 말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공주실은 딸의 눈가에 얼룩진 눈물을 떠올리며 다시금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딸 일은 서름으로 다른 사람 딸한테 멍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술도가의 밤은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 여사는 LX 호텔 1층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직원 통로에서 청소 담당 직원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박정수 여사는 무심히 뒤편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연스럽게 손을 멈추고 들리지 않는 척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광숙 대표님 안 오시나? 어제도 5층 객실 정리할 때 잠깐 오셨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항상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들르시잖아. 우리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지난번엔 감기 걸렸다고 생강차까지 건네주셨다니까? 대표도 아니신 분이 사람 됨됨이가 다르신 거지. 우리 고충도 다 들어주시고 한동석 회장님 세탁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도 이제 수월해졌잖아. 박정수 여사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입에선 마광숙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말이 아닌 귀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여가 공간까지 마련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광숙의 행동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광숙, 그 이름은 늘 박정수 여사에게 부족하고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인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속에서 신뢰를 얻어가는 거였구나. 박정수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들이 사라진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호텔의 음지에서 이름도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생각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이름 앞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도 아닌 사람이 대표보다 더 대표답게 굴고 있었네. 그녀의 눈빛은 생각에 잠긴 채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술도가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은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 씨, 나예요. 오늘 낮에 장모님이 거기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마광숙은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죠. 저야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놀라셨죠 뭐. 한동석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고 이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난처하게 해서 어쩌죠. 광숙 씨 얼굴 보기도 민망하네요.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마광숙은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너머의 공기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칙 하는 미세한 공기 누추름이 들렸습니다. 한동석은 무의식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물으려는 그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강한 폭음이 터졌습니다. 쾅! 그리고 바로 마광숙의 짧은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철제가 부딪히는 소리와 누군가 뛰는 발소리까지 다급한 외침들이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광숙 씨, 지금 뭐예요? 괜찮아요? 한동석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자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광약주 기계 배관이 터졌다는 다급한 말이 수화기 너머 들려왔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였습니다. 광숙 씨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마광숙은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재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한 걸음에 병원에 도착한 한동석은 병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동석 씨 놀랐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살짝 찰과상의 타박상 정도래요. 하지만 그 말에도 한동석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무슨 낌새라도 일찍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광숙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랬어도 달라졌을 건 없어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오니까요. 마광숙은 오히려 한동석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도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술도가에 대한 책임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퇴원하자마자 다시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밀려있는 납품 일정과 공장 복구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 시각 박정수는 LX 호텔 회의실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장광약주 계약서 말인데 사소한 조건 몇 가지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봐요. 상대가 눈치 못 채게 납품 기한이 더 줄어들게끔 조정하고 허가 라벨에 대한 조건도 슬쩍 바꿔놔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사업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술도가를 책임지는 여자가 아니라 LX 호텔과의 대등한 파트너로 설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계약서가 술도가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이를 곧장 확인하지 않고 고자동과 함께 전체 생산 스케줄부터 점검했습니다. 공장장님, 이 납품기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고자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라? 원래보다 이틀 앞당겨져 있네요. 마광숙은 곧장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고 그 속에 숨겨진 문구에 꼬리를 포착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조건이 바뀌었네요. 라벨 기준도 이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고자동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일부러 함정 파는 거 아닌가요? 이 조건대로 진행했다간 납품 불이행으로 계약 위반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역시 대표님 센스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마광숙은 곧장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술팀한테 라벨 조건 변경사항 전달하고 공장에 당장 작업표준 수정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납품 일정도 오늘부터 야간까지 풀로 가동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정하자고요. 술도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독수리 술도가는 눈을 비비며 새 라벨을 인쇄했습니다. 관리팀은 실시간으로 품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광숙은 직접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술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우리 팀워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줘요. 드디어 납품일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가 다 되어갔고 트럭 세대가 술도가 정문을 나섰습니다. 모두 규격을 맞춘 라벨이 붙었고 기한보다 이른 출고였습니다. 그 시각 LX 호텔 지하 물류창고에 도착한 납품 트럭을 비서에게 보고받은 박정수 여사가 되물었습니다. 정말 수정한 조건대로 납품을 다 보내왔다는 말씀이시죠? 박정수는 말없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도 되겠어. 그냥 감정으로 판단할 여자는 아니었군.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참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는구만. 딸의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군. 저 여자는 제 몫을 해낼 사람이구만. 그날 저녁 마광숙은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고된 작업 끝에 맞이한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멀찍이 바라보던 공주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게 우리 딸이지. 기어코 해내는구나. 정말 장하다 내 딸 마광숙. 한편 같은 시각 박정수는 한동석과 함께 늦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그나저나 마광숙 씨 꽤 배포가 큰 사람 같아. 볼수록 책임감도 있고 판단력도 좋더군. 한동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마광숙 씨 보면 볼수록 더 진국이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처와 사뭇 달라 보여도 꽤 닮은 구석도 많습니다. 장모님께 그 말씀이 꼭 듣고 싶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서 놓친 게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봐야겠어. 하지만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니 긴장 늦추지 말게나.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은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시련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